네, 오랜만에 시장의 구원투수가 됐습니다. 파월 의장의 멘트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뉴욕 증시 차분해지는 움직임이 체크가 됐는데요. 핵심적인 내용도 조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기술주가 단기 반환 나왔다라고 어제 정확하게 예고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굉장히 힘있게 저감에서 힘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 주목하셨을까요? 장 초반에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 모두 좀 약세를 기록하다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알려진 것만큼 특별한 게 없다는 그런 인식에 저가 매수가 다시 들어오면서 어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가 0.5%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1.4% 상승, S&P 500이 0.9% 상승했습니다. 어제 유가가 81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3.8% 급등했습니다. 올해 유가 사상 유가가 지금 최고치인데요. 그래서 에너지 업종이 지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옥시덴탈이 7.2% 상승, 마라톤 오일이 5.2% 상승, 엑슨모빌이 4.2% 상승, 원유 탐사 개발 업체인 헤스라고 있는데 5.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게임 업체인 액티비전 블리저드, 스타크래프트로 잘 알려진 회사인데 4.3% 상승했고요. 의류회사 에버크럼비가 8% 상승, 그 다음에 리튬 관련 주식인 앨범알이 5.8% 상승,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주식인 UiPath가 6.8% 상승, 전고체 배터리 업체인 솔리드가 16% 급등, 그 다음에 역시 전고체 배터리 업체인 퀀텀스케이프가 5.4% 상승, 루시드가 9% 상승, 그 다음에 AMD도 4% 상승했습니다. 일루미나라고 바이오 주식이 있는데요. 어제 17% 급등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22년 매출 가이던스를 얘기했는데 지금 월가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파월이 어제 얘기를 했는데 인플레는 지금 계속적으로 고공행진할 때에는 여러 번의 금리를 올릴 것이고 양적 긴축은 연말쯤에야 지금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시사했습니다. 지금 고인플레이션은 올해 중반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고용보다 지금은 인플레의 통제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은 연말에 시작할 수 있으나 아직 확정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활동 정상화로 공급망 차질은 완화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흥총재는 3월에 금리 인상, 그 다음에 3회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JP모건 CEO도 어제 4회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4.1%로 전망했고 내년은 3.2%. 그러면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우려했습니다. 미국은 올해 3.7% 성장할 것으로 봤고요. 내년에는 2.6% 성장할 것으로 봤습니다. 중국은 올해 5.1% 성장, 내년에는 5.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CNBC에서는 금리 인상 시기에는 대형은행주, 그다음에 경기 순환주를 매수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금리 인상 시기에 은행주와 가치주가 강세를 나타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대비해야 되는 전략까지 CNBC에서 남겨줬네요. 네, 이런 부분까지 함께 살펴주셨습니다. 나는 파월 의장이 등장할 때마다 시장이 굉장히 폭탄 맞은 것처럼 쇼크가 나왔다가 이번에는 긴급 진화에 나서게 되면서 지금 국채금리나 달러와 가치는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이 좀 안도감이 형성이 되면서 가장 큰 폭의 오름세가 인상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월 한마디에 양적 긴축에 대한 쇼크가 완전히 거친 것 같아요. 좀 많이 잠재워졌네요, 이번에. 시장에서 그러니까 알려진 거는 우리가 지금 4회까지 금리 인상도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 이상 더 강한 멘트가 나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역시 크게 파월은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죠. 결국에는 인플레가 통제가 안 될 때는 몇 번이라고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냥 여러 번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약간 뭉뚱그려서 그냥 얘기를 했고 또 양적 긴축도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7월부터 할 것이라고 봤는데 연말쯤에나 할 수 있다고 봤고 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애매모호하게 좀 뒤에 어떻게 될지 좀 그런 여지를 좀 남겨놓은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파월 의장의 방식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이 바뀐 것 같으면 이전엔 안 그랬잖아 하면서 또 시장의 해석에서는 외파로 돌아섰다 하는데 항상 이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인플레를 되돌리기 위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의견은 굉장히 강하게 굳혔습니다.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도 확인이 됐는데 다만 어떤 강도라던가 그리고 횟수는 인플레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피크 시기를 올해 중반으로 봤더라고요. 네, 파월 뭐 의장은? 지금 그렇게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중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좀 피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반 이후로 본 거는 결국에는 경제 활동이 좀 정상화되면서 공급망 차질이 완화될 완화가 것이 되면서? 되면은 조금 예. 꺾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하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인상적인 부분이 금리 인상이 이제 중단이 되는 시기에 대해서도 멘트를 했는데 고용 시장에 만약 이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때는 금리 인상 그냥 멈추겠다고 했어요. 그 부분도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일단은 지금 그런데 이제 고용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그건 나중 얘기고, 현재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지금 고용보다는 인플레 통제를 먼저 하겠다라고 지금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예, 저는 뭐 일단은 인플레 잡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고용은 별로 지금 중요한 수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플레를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막아내겠다라는 의지가 조금 더 강력하게 필요하게 됐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셨고 또 하나 시장이 저는 안도를 했던 게 대차대조표 축소 시점을 조금 생각보다는 뒤로 미룬다는 것도 안도였습니다만은 매각보다는 지금 만기 허용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굉장히 요 정도면 괜찮은데라는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축소의 방식, 양적 축소의 방식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일단은 그러니까 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게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일단 파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든 그 전임의 파월 그 전임 연준 의장들 뭐 그린스폰서부터 쭉 보면은 항상 그런 멘트를 좀 항상 애매모호하게 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좀 바꿔야 될 때가 오니까 그런 거는 뭐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만기 방식의 그런 연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어쨌든 틀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게 공급망 차질이 완화되는 어떤 부분들, 인플레가 언제 피크를 칠지, 그리고 고용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요거를 보면서 이제 결정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건 없어요. 네, 언제 양적 축소에 들어가겠다라는 것도 조금은 애매하고, 금리 인상 횟수도 좀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보다는 덜 매파적이었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서 일단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가장 안도에 대한 랠리가 확인이 되고 있는 게 기술주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술주가 만약에 여기서 하락에 멈추더라도 단기적일 겁니다라는 멘트 주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기술주가 올라올 때는 지금 계속 자금 빼야 됩니까? 현재 구간에? 그렇죠. 네. 근데 아직은 아니고 아직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더 이어질 것이라고 거라고 보고 보세요? 있고요. 예. 일단 뭐 나스닥 기준으로는 한 15,500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 뭐 기술적 반등 구간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까지는 뭐 급하게 뭐 매도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상황 보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기에 대비하자라는 어떤 전략적인 포인트를 많이 주고 있는데 마지막에 CNBC에서의 의견, 네, 금융주하고 경기 순환주, 요게 이제 메인이 돼야 된다 포트의 작업에서 네, 요걸 동의하세요, 전문가님도? 경기 순환주까지 같이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네. 경기 순환주가 가치주인데 네. 결국에는 여기서 CNBC에서 얘기하는 뭐 종목들은 보잉이나 캐터필라 뭐 이런 보잉. 주식들을 얘기하고 대형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체이스나 그다음에 저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뭐 이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네. 뭐 그거는 뭐 금리 인상 이제 아니 이제 초입이니까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초입 금리 인상 시작 시기에는 대형 은행주 그다음에 가치주가 더 상승률이 높다라고 과거의 통계를 제시하면서 이쪽으로 매수를 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 반복되는 것 같고요. CNBC 측에서는 그럼 기술주가 끝난 거냐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해 말쯤에는 뭐 그러니까 로얄 캐네디언 뱅크의 말을 빌리면은 올해 말쯤에는 다시 기술주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도권이 그쯤에는 다시 네. 성장주로 이동이 될 거다. 요거는 금리 인상이 거의 다 마무리되는 시점과 맞물리네요. 그렇죠. 올해 연말 맞습니다. 정도. 네. 네, 그 정도로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가가 일단은 80달러 선이 다시 회복이 됐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서는 상승각으로 다시 좀 전환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지 에너지주에 대한 투자 심리 계속 좋더라고요. 지금 네. 에너지주도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경기순환주 가치주기 속하기 때문에 때문에, 저는 뭐
마찬가지의 의미로 좀 봐야 되는데 유가를 한번 지금 나왔나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참만 뚫리다가 그래도 네. 꽤 올라왔어요. 지금 바닥에서. 맞습니다. 예, 저점에서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추세 전환의 어떤 기점으로 80달러 선을 봐도 되는 네, 건지. 차트 한번 예. 볼게요. 그러면. 차트 나오나요? 네. 네. 관련해서 안 나오나요? 워낙에 에너지주가 탄력이 좋아가지고 말씀하시면 네, 차트 나올 안 나온 것 같아요. 같은데 일단은 네. 일단은 12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12월 초와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뭐 이중 바닥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조금 더 저는 이제 유가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하면서 뭐 다시 이제 좀 90달러 위쪽으로 한번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좀 더 상승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오르면은 계속적으로 낙관적으로 지금 뭐 월가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뭐 유가 같은 경우에 좀 빠지면은 또 계속적으로 뭐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아직 상승의 추세로 좀 접어든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많이 오르면은 한 95달러까지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와, 있고, 근데 뭐 100달러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좀 보고 있는데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 그리고 또 특이했던 동향이 지금 생각보다는 상방 많이 잡아주신 것 같아요. 이전보다 상방에 대한 유가 기대치를 많이 잡아주셨는데, 유가가 오를수록 전기차에 대한 또 수요가 급증을 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루시드, 뭐 리비안, 테슬라까지 해서 이쪽으로 매기가 다시 쏠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역시 뭐 그런 전망은 뭐 당연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어제 뭐 루시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주가 상승폭이 컸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동안에 뭐 테슬라에 비해서는 조금 주가 상승폭이 없어가지고 어제 이제 한꺼번에 좀 같이 좀 반영을 한 것으로 보고 그렇군요.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전기차 전환 작업이 너무 좀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빠르게 되고 있어가지고 유가 같은 경우에 100달러 넘기 힘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뭐 나머지 산업군에서의 뭐 또 석유의 쓰임새는 또 있으니까 네. 그쪽에서 또 많이 급증을 하게 되면은 유가는 그쪽으로 뭐 반영을 해가지고 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뭐 항공 쪽이 많이 쓰이면은 조금 더 뭐 위로 열어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저는 뭐 테슬라보다는 역시 뭐 항상 얘기하는데 루시드를 제일 저는 루시드 항상 좋게 보고, 그다음에 좀 저가 전기차를 만드는 피스커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피스커까지 네. 해서 테슬라는 이제 트레이딩 구간에 오셨다고 보셨고, 조금 더 상승 갭이 있는 쪽은 두 종목 언급해 주셨는데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요일장에 사실 저희가 일주일 중에 가장 피로도가 높은 날인데 뉴욕 증시가 반응이 좋아가지고 반영을 어느 정도나 해주게 될지, 워낙에 뭐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어가지고 탄력 좀 있을까요, 오늘 시장? 지금 옵션 만기일이 내일이어가지고 예. 상방은 그렇게 많이는 열어두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느 레인지 범위에서 지금 가두리에 지금 가둬두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콜매도 풋매도 양매도를 취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기관들이 뭐 일정 부분 너무 상승하면은 기관이 지금 손실을 입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뭐 적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고 뭐 일정 부분 조금 정도 한 상승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 기준으로 뭐 1% 내외 정도, 많이 오르면은 그 정도 되고 뭐 적게 오르면 한 0.5% 정도, 그냥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포지션을 구축하려면 저희 만기 보고 움직일까요? 그러면은 만기 시장 반응 보고요.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만기 보고 움직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만기에 어떻게 끝나는지가 좀 중요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또 저희 CPI까지 미국에서 확인이 되고 만기까지 넘겨야지만 이벤트 조금 마무리하고 조금 더 확실한 투자 전략의 포인트 나올 것 같다라고 예고해 주셨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가 좀 많이 진정이 되네요. 네, 파월 의장의 정상화, 금리 정상화까지는 굉장히 긴 여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 가장 떨고 있었던 재료가 양적 긴축을 갑자기 한다. 근데 그 시점도 조금 빠를 것 같다라고 해서 우려를 했습니다만은 금리 인상이 충분히 진행이 되고 나서 아마 들어갈 것 같다라는 부분에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안도 랠리가 확인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시장의 온기가 전달이 될까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 또 만기라던가 이런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뉴욕장보다는 조금 더 제한적인 박스권의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 예상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최현지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